여성 전용 사우나에서 여성들이 시원하게 목욕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들어옵니다. 다들 화들짝 놀라서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이 여성이라고 항변을 합니다. 일종의 트랜스젠더라는 건데요. 다만 아직 수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보무도 당당히 그렇게 여탕에 들어옵니다. 아직 수술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게 만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한인 여성 사우나 등에서 발생하는 실제 일입니다. 최근 또다시 LA 한인타운에서 수술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받지 않아서 아직은 신체적으로 아직은 이 생물학적인 남성의 그 특성이 분명히 남아있는 그 트랜스젠더가 스파의 여탕에 버젓이 출입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스파 업소 측은요, 법적인 규정 때문에 이 트랜스젠더 남성 또는 여성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제재가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업주 측도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그 여성 스파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남성의 신체를 그저 버젓이 갖고 여탕을 활보하고 다니는 그 트랜스젠더들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 등 이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서 이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이 되거나 또는 예외 조항이 어떻게 생겨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 고객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여성 김모 씨는요, 지난 20일 오후 낮 시간대에 LA 윌셔가에 있는 W 스파를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하도 얘기 많이 나와서 이 윌셔가의 W 스파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여하튼 오랜만에 그 W 스파를 방문해서 이 라커룸에 옷을 다 벗어놓고 여탕으로 들어가서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기겁을 했다라면서 자신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남성의 신체를 그대로 드러낸 생물학적 남성의 특성이 분명한 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여탕에서 그저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인 여성은요, 그 사람은 여탕에서 시종일관 알몸으로 샤워도 하고 탕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등 꽤 오랜 시간 즐기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 거기 머물렀다 라면서 정확한 시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정도였는데 자신 외에도 일반 여성 손님들이 여럿이 있었고 또 한 직원이 그 사람에 다가가서 뭔가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인 여성은 정신적으로 그때 자신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자신은 알몸이었고 상대는 분명 생물학적인 남성이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그 이상 나는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또 무시당한다는 느낌까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주제가 나라인지, 이 나라가 나를 무시하는 것인지, 또는 정부인지, 아니면 이 업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다시는 그 스파 업소를 찾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서요. 심지어는 두렵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는 거기를 안 가겠다고 털어놨는데, 이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그 여탕에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소 측은 그러한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 법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업소 측도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결국 이런 일이 최근 들어서 적잖이 종종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스파의 업소 관계자는요, 우리는 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할 수가 없고 법에 따라서 모든 손님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렇게 나라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성별을 이유로 손님을 거부하거나 내쫓거나 제재하는 그것이 위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차별로 우리가 위법을 했다고 차별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곤란한 것은 우리 업소 그리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라면서 본인들도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법이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헤이븐 월비치
헤이븐 월비치라는 이름의 이 트랜스젠더가 시애틀에 있는 한인 이명운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 전용 사우나인 올림퍼스 스파에 입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로부터 거부됐습니다. 입장이 거부되면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당시 성전환 수술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서 남성의 신체를 갖고 있는 이 헤이븐 월비치라는 사람은요, 여성 전용 사우나인 시애틀의 올림푸스 스파에 들어가려다가 출입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때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이 해당 손님은 워싱턴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나를 여성으로 생각하는데 그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게 제재당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인권위원회는 그 진정서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의 결과는 지난해 6월 5일에 내려졌습니다.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은 시애틀 리누드에 위치한 한인 운영 스파 올림푸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 전 상태인 그 트랜스젠더의,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그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거부한 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시애틀뿐만이 아니라요, 특히 이 LA 지역의 많은 여성 전용 사우나가 자신은 여성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외형은 분명 남자인 이런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주들은 업주들대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요. 여성 고객들은 또 고객들대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고충 정도가 아닌 정말 충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판결 내용은 시애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던 그 시애틀 지역에 있는 란스라는 그 보수 언론은요, 당시 그 스파 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만일 내가 스스로 흑인처럼 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흑인인가? 그리고 인종 기반의 어떤 차별 주장을 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외형은 백인인데 나는 나의 정체성은 흑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흑인이야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흑인인가? 라는 그런 것을 란스라는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같은 규정과 그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성소수자를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만 남성의 신체 부위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른 여성 손님이 놀라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여성 손님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가 박탈되면서 소위 역차별의 모순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자, 더 문제는 아직 성전환 수술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지만, 나는 분명 트랜스젠더라고 이 허위로 가장해서 불손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여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트랜스젠더로서 수술을 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완전히 수술이 끝나지만 않았지, 나는 여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멀쩡한 남자가 들어간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여탕 입장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남성들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속이고 여탕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라면서 낄낄낄낄 내려는 경험담도 낄낄낄낄 거리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경험담을 올리는 그런 것도 온라인에 올라온 적도 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다라는 사람도 제보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의도든 불손한 의도든 말입니다. 이번 판결을 받아든 시애틀의 올림푸스 스파 업주 이명운 씨는 이번 사례를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업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도대체 그런 사람을 받아야 할지, 대법원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판결을 받는다라고 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도대체 그런 사람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인 업주와 한인 고객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 또 안 받을 권리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경우에 고객들의 피해가 걱정입니다.
결국 한인 여성 사우나를 중심에 놓고 두 개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여성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여탕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무슨 소리야, 난 너희들이 들어오면 무서워 죽겠어, 내 권리도 중요해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권리가 좀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권리라는 게 뭘까요? 권리는 해도 되는 행위입니다. 해도 되는 것. 법률상 정의를 좀 쉽게 풀었으면 그렇습니다. 사전적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내가 A라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그 행위를 할 때 남이 간섭한다면 간섭하는 그게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이렇게 가니까 조금 어렵지만 뭐 쉽게 말하면 해도 되는 행위가 권리. 자, 그러니까 권리를 보장받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곧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건 평등권입니다.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사회권입니다. 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참정권입니다. 권리도 참 여러 종류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평등권이 이번에 한인 사우나에서 문제가 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LA 한인타운 여성 전용 사우나가 난데없이 그 평등권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거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성 전용이든 뭐 남성 전용이든 뭐 옷을 입고 다니게, 기본적인 몇 가지 유니폼이 됐든 뭐 그 탕 안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뭐 여성 전용 사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남녀 공용 찜질방 같은 데 가면 그 남성 목욕탕, 여성 목욕탕에서는 옷을 안 입지만 중간에서 만나는 그 찜질방 그 에어리아에서는 옷을 입잖아요. 티셔츠하고 반바지. 그렇게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편안하게 온몸을 따뜻한 물에 맡기고 싶고, 또 오랫동안 알몸으로 이 목욕을 해왔던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이 많은 우리들 고객들의 그 불만과 또 불편함은 과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알몸으로 그냥 편안하게 욕탕에 들어가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이건 뭐 티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고 들어가라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죠. 야, 그럴 바에 안 가. 이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편안하게 목욕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즐겨왔던 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도 권리인데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도 역시 거꾸로 본다면 평등권을 위해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결책 두 번째를 본다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법원의 진행 과정이나 판례를 본다면 뒤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으로 가면 대법원의 다수가 보수이냐 뭐 진보이냐에 따라서 뭐 판결이 그쪽으로 나는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일단은 그 보수가 다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라 뭔가 어떤 최종 결론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요원하고요. 대법원에 간다고 뭐 바로 다음날 결론 내주는 건 아니니까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네, 한 가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그러면 우월한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권리가 충돌할 때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다 중요한 혹은 보다 우월한 이익 또는 권리를 보장하고 조금 덜 중요한 이익은 유보시키는 것이 또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인 여성 사우나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이익의 주체는 일반 여성 고객이나 또는 수술을 완전히 다 끝내지 못한 어떤 불완전한 성전환자 고객, 이 둘 중으로만 보지 말고요. 사우나 안에 있는 다른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 사우나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한 가지 희미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 이 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고요. 또 그들의 여성들의 권리도 중요하고 성전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성 고객이나 성전환자,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모두 성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저
아이들뿐인 이들, 그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약자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입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성소수자인 그들이 절대로 약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보다는 약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법 조항이 무슨 헌법에 딱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법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의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의 법률적인 정의를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의무는 해야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 사우나에 여자 아이들도 들어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놀라고 또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상상만 해보세요.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의무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 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의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추후 시애틀 올림푸스 스파의 이명훈 사장님께서 이 케이스를 대법원으로 가지고 갔을 때도 우리는 이 의무를 좀 내세우면서 작은아마 어떤 논리의 하나로 좀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했을 때는 보다 우월한 권리를 제시하고 또는 거기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라면 우리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최대한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의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제시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여성 전문 사우나 다니실 때 이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좀 알고들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